코로나19 사태에도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 돈을 고스란히 소송에 쓰게 생겼습니다. 상반기 증권업계 결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많이 소송을 당했는지 방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증권사들이 피고로 연루된 소송 건수는 145건, 소송 금액은 4조 1,735억 원에 달하며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송 건수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뒤를 이었고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도 10건의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금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소송 진행 중인 금액만 1조 8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으로 피소 금액이 높았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대비 소송 건수는 4건, 금액은 무려 4,800% 급증하면서 주요 증권사 가운데 압도적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소송가액이 377억 원 수준으로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지만 중국 안방보험이 약 7조 원 규모의 미국 호텔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 탓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반기 미래에셋대우가 벌어들인 돈의 6배 가까이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도 소송가액이 순이익을 넘었는데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펀드 판매 관련 소송가액이 아직 반영되지 않거나 소송이 준비 중인 상황에서 피소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으로 순이익 대비 피소 금액 비중이 높았습니다. KB증권은 호주 임대사업 관련 사모펀드 부당 권유 등으로 피소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4% 소송가액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역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관련 피고로서 계류된 소송가액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최다 판매 증권사이자 라임운용과 공모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해 전액 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타 판매사들로부터 구상권 청구 등의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주요 증권사 중 유일하게 63억 7천만 원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 2018년 발생한 1,600억 원 규모의 중국 기업어음 부도 사건에 연루되며 피소 금액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소송 건수나 피소 금액이 증가할 경우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소송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고 증권사 관련 소송 특성상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얼마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학개미의 힘으로 사상 최대 이익 잔치를 벌인 증권사들이 늘어만 가는 소송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미래에셋은 중국 안방보험 소유의 미국 호텔들 인수를 놓고 지난 4월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영 기자입니다.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호텔 15곳 인수 여부를 판가름지을 재판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 처음 열립니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 소유의 미국 특급 호텔 15곳을 58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5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천억 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호텔에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며 일정의 차질이 생겼고 이후 유령회사가 상표권 분쟁을 제기하며 부동산 매매 거래 시 필요한 권원보험 발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계약 만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안방보험은 곧바로 미국 현지 델라웨어 법원에 계약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래에셋 역시 해당 계약은 무효고 7천억 원의 계약금 반환과 재판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래에셋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델라웨어 법원이 미래에셋에 손을 들어줘 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받는 경우입니다. 반면 안방보험 측이 승소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두 경우의 수 모두 미래에셋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계약금 7천억 원과 함께 안방보험 측이 추후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떠안게 됩니다. 만약 7조 원을 정상적으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호텔 가격이 급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재판과 달리 델라웨어 법원은 2심으로 진행되며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의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번 재판은 24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며 이르면 10월에서 11월경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1심 결과에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2심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지만 현지 관행상 1심 결과가 최종심으로 인정받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